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혈액순환제 선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호흡과 대사 후에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건강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혈액순환제를 섭취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혈액순환제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혈액이 흐르는 이제 길인 혈관에 막힘이 없어야 하고 혈액이 너무 뭉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이제 오메가3나 이제 폴리코사놀, 사탕수수 왁스, 알코올 같은 성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액이 흐르는 길. 이제 이 혈관이 바로 자기의 역할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혈관이 너무 과하게 수축이 되면 이제 혈액이 혈관에 가하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관을 자꾸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혈관 안쪽에 이제 혈관 내피세포가 자꾸 손상이 되면서 이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 건 스스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능력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의 생산하는 능력이 점차 감소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혈액순환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들 같은 경우가 주로 이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피크노제놀이라던가 빌베리 추출물 같은 경우 아니면 셀레늄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다 여기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혈액의 양이 충분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혈액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물을 많이 마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요. 이 혈액이 혈관 안에 머무르려면 적절한 단백질과 그리고 미네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온몸에 산소를 잘 날라주려면 적혈구, 바로 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잘 합성이 되는 능력이 또한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영양 상태가 좋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제로 쓰이는 것들 중에서 당귀 같은 생약제제라던가 철분, 그리고 엽산 이런 영양물질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혈액의 양, 혈액 생성 능력을 갖추는 데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성분들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혈액순환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시면 그 약사님들이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혈액순환제를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떤 혈액순환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본인이 겪는 주요 불편 증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앞에 세 가지 분류를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 가지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 어깨나 목의 결림, 그리고 손발이 차갑거나 저림 증상 같은 거가 많이 불편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는 도와주는 성분으로만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메가3가 있는데요. 오메가3는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막아서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게 도와주는 영향도 있고 그리고 혈중의 중성 지질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혈액이 흐르는 길인 혈관이 막히지 않게 잘 뚫리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폴리코사놀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던 분들이라면 불편 증상이 개선되는 걸 잘 못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오메가3 같은 경우가 주로 이 어깨 결림이라던가 손발 차가운 거 이런 데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비타민 E 같은 거.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방해를 해서 말초까지 혈액순환을 굉장히 빠르게 도와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나토키나제 같은 경우도 있는데 나토키나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혈소판 결합을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이거를 단단하게 감싸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것이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보게 되면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허가가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혈관에 가하는 이제 혈액의 힘 이런 게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어깨 결림이나 손발이 차갑다, 뭐 손발 저림이 있다. 이럴 때는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뭐 오메가3라던가 비타민 E, 뭐 폴리코사놀, 뭐 나토키나제 이런 류들을 드시면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앞의 성분들로 잘 관리가 되지 않으시거나 자주 붓는 분들이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섭취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특히 다리가 자주 붓고 아프신 분들이라면은 이 성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모세혈관이나 정맥순환 개선을 돕는 뭐 피크누제놀,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 뭐 포도씨 추출물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는데요. 이제 붓는다라고 하는 거 뭐 신장 질환처럼 특정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이 혈관 안에 있어야 할 물질들이 자꾸 이제 혈관이 약해져서 밖으로 새어나와서 뭐 세포 사이사이에 머물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다고 봐요. 이럴 때 혈관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제 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아르기닌처럼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을 섭취했을 때에도 이 부종이 많이 개선되는 것도 바로 혈행 개선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질환이나 뭐 스트레스,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오랫동안 해서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나타난 문제라면 이제 혈액 생성 능력을 높이는 당귀 같은 생약 성분이나 뭐 철분, 엽산 같은 영양 성분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식사 상태가 너무 불량하시다라면은 아미노산 보충제나 뭐 미네랄 보충제 이런 것들을 함께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뭐 개인적으로 제품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약국에서 상담 후에 제품 선택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게 필요할지를 그 전문가와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은 더 적절한 제품으로 더 단기간에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볼까요? 혈액순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 건강, 즉 혈액이 흐르는 길에 그 건강 상태를 유지해서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혈액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을 만드는 능력이나 아니면 혈액의 질 같은 걸 보존해주는 영양 성분을 활용하는 것. 뭐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많이 불편하냐, 뭐 내가 어깨 쪽이랑 뭐 손발 저림 차갑다 이러면은 뭐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 정도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 만일에 영양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할 때는 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성분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